자, 오늘 다뤄볼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무기 수출이라는 철저한 비즈니스의 영역이 어떻게 한 국가의 아주 치밀한 내부 정치판과 얽히게 되는지 그 지정학적 역설을 해부해보는 해설 시간인데요. 얼핏 보면 절대 섞일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문구, 한국을 배워라. 이 아낌없는 극찬의 출처가 어딘지 아시나요? 평소 혐한 기사를 꽤 자주 다루는 걸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잡지 하나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매체가 평소 유지해온 논조를 생각해보면 와, 이건 그야말로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제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평소엔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던 매체가 왜 갑자기 이웃나라 방위산업을 콕 집어서 배우자고 나선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인데요. 이 기저에 깔린 진짜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일단 이 잡지의 기고자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객관적인 팩트들부터 있는 그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증거, 한국의 무기 수출 붐. 이 파격적인 기사를 쓴 인물, 바로 이토 고타로라는 분입니다. 단순한 기자가 아니고요.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내각 관방, 국가안전보전국에서 참사관 보좌로 일했던 아주 굵직한 이력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일본 핵심 안보 컨트롤타워 출신이 내놓은 분석이다 보니 한국 국방 역량에 대한 이 평가가 단순히 잡지 기사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무거운 정치적 신뢰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토 연구원이 내세운 첫 번째 핵심 근거,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방위장비 수출액이 무려 1조 엔을 넘어섰다는 건데요. 1조 엔 이상이라니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열성가락 안에 드는 톱클래스 무기 수출국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나게 강력한 지표입니다. 사실 일본 내부에서는 아직도 약간의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설마 한국 기술력이 진짜 그 정도겠어? 하고 애써 부정하려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토 연구원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한국제 무기가 현실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수출 실적과 실전 경험은 이미 그런 편안한 편견으로 무시할 수 있는 레벨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실전 검증된 무기와 엘리트 군수 지원입니다. 한국 무기가 왜 이렇게 잘 팔리느냐, 이 두 가지 현장 사례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먼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를 보시죠. 여기서 천궁2 방공 시스템이 실제로 이란 미사일들을 요격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실전에서 전투 능력을 100% 입증해버린 거죠. 근데 핀란드 사례를 보면 또 완전히 다른 각도의 강점이 나옵니다. 영하 30도라는 혹한의 환경, 상상이 가시나요?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K9 자주포 운용을 가르치겠다고 한국에서 현역 병사를 파견하고 고장나면 담당자가 즉각 현지로 날아가는 그야말로 미친 수준의 고객 지원 체계를 보여준 겁니다. 압도적인 타격 능력에 이렇게 극도로 헌신적인 사후 관리까지 붙어버리니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올 코리아 세일즈 전략. 이토 연구원이 또 하나 주목한 건 무기 성능 그 자체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판매 전략입니다. 그냥 카탈로그에 무기 띡 올려놓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1단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탑다운으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2단계로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국방무관들이 현지 방산 전시회를 발로 뛰면서 경쟁국 핵심 정보를 싹 수집합니다. 그리고 3단계, 외교부까지 전면적으로 동원돼서 평소에 군사훈련이나 국제교류를 아예 수출 패키지랑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른바 올 코리아 세일즈.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고 분석한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인 네 번째 섹션입니다. 결정적 이유, 일본의 숨겨진 내부 의도.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의 방산 수출 스케일이나 국가적 전략이 엄청나게 잘 먹히고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하필 혐한 성향의 우익 잡지가, 그것도 딱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사실을 이토록 대서특필하는 걸까요? 이웃나라에 대한 순수한 감탄? 절대 아니죠. 진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로 치고 나가는데 도대체 우리 일본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 다시 말해 한국의 성공을 엄청나게 띄워주는 건 사실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안보 태도를 비판하고 보수 유권자들을 꽉 결집시키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수사적 무기였던 겁니다. 이 잡지가 도대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일본 정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동안 일본 방위 산업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역사적인 규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손발을 묶어둔 가장 큰 족쇄, 바로 이 5개 유형 제한 정책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무기 출에 있어서 스스로 아주 빡빡한 선을 그어왔습니다. 딱 이 5가지, 철저하게 방어적이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비살상적인 목적으로만 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막아둔 거죠. 군사적으로 다시금 팽창하는 걸 경계해온 전후 일본의 아주 기본적인 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최근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이 속한 집권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진영에서 수십 년간 일본을 묶어놨던 이 5개 유형 제한을 이젠 전면 폐지해버리자고 강하게 치고 나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살상무기 수출까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평화헌법의 틀을 깨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치명적인 살상무기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엄청난 전환점인 셈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짚어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큰 그림은 이겁니다. 하나다라는 우익 잡지가 뜬금없이 한국 방위 산업을 극찬했다. 그건 그냥 표면적인 미끼일 뿐입니다. 그 진짜 의도는 한국을 지렛대 삼아 일본 우익 여론을 강하게 자극하고 우리도 군사력 피우고 살상무기 수출 제한 당장 풀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빌드업이었던 거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치밀한 언론 플레이가 정말 대중의 여론을 움직여서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가 싹 풀리고 군사력 확장이 가속화된다면요, 새롭게 변하게 될 이 군사적 균형이 앞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를 도대체 어떻게 다시 그리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가져올 파장, 우리도 한 번쯤은 아주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